자, 그러면은 우리도 요거 좀 마무리해야 되죠. 운동량과 충격량 요 부분. 자, 우리 저번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 볼 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녀석인데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말 그대로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말이거든. 근데 우리가 다루는 이제 운동량 보존은 둘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운동량 보존 법칙은 개에서의 운동량 보존이에요. 개의 운동량. 예를 들어가지고, 왜 밑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좀 적을게요. 우리 A랑 B가 어떤 충돌하는 상황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거든. A라는 녀석이 있고 B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녀석이 이렇게 달려가고 B라는 녀석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때 처음 A의 운동량을 PA라고 하고 B의 운동량을 PB라고 하게 된다면은 얘네들이 언젠가 이렇게 충돌할 거거든요. A랑 B가 만나요. 자, 충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반대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럼 A도 B도 서로 충돌하고 난 다음에 각자 갈 길 가는 거지. 이때 A의 운동량을 PA-라고 하고 B의 운동량을 PB-라고 한다면은 만약 여기서 A의 운동량이 보존됐습니까? 라고 하면 A 운동량 보존되지 않고요. B의 운동량이 보존됐습니까? 라고 하면 B도 운동량 보존 안 돼요. 보면은 A 처음에 운동량, 나중에 운동량, 이미 방향부터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될까요? A 운동량 처음에 오른쪽 방향이었는데 충돌하고 난 다음에 왼쪽으로 바뀌었잖아. 즉 A도 운동량 보존 안 됐고 B도 운동량 보존 안 됐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보고 싶었던 거냐면은 A, B 전체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이거 증명 같은 거는 수업 시간에 좀 했으니까는 여기서는 증명까지는 안 할 거고요.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 합 여기서 따지게 되면 어떤 M1, V1 그리고 M2, V2 하게 되면 이게 A와 B의 운동량 요거 두 개 더하시면 이게 운동량의 합이죠. 그 다음 충돌 후에 A는 어떤 M1, V1 다시 B도 M2, V2 다시라는 운동량이 됐다면은 이거 두 개 더한 것, 즉 이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 얘가 같습니다. 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될까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보는 건데, 자,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댔어. 자, 갈게요. 좀 적을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의 표현. 첫 번째,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 즉 어떤 P1 더하기 P2 이렇게만 적을게요. 이꼴 충돌 후 운동량 어떤 P1 다시 더하기 P2 다시 같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면서 두 번째, 뭐도 가능하냐면은 따라서 어떤 1, P1의 운동량 변화량은 P2의 운동량 변화량의 음의값과 같습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지. 이게 뭡니까? 하면 이게 운동량 변화량이죠. 그 다음 얘도 운동량 변화량이죠.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즉 얘는 한 놈이 얻은 운동량은 다른 한 놈이 잃은 운동량과 같습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어요. 될까요? 앞에 마이너스까지 붙어 있으니까는. 그지? 그래서 한 놈이 얻은 만큼 다른 한 놈이 잃었습니다. 라고 하면 전체 총합이 보존됩니다. 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 보존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고요. 이거 둘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될까요? 자, 그럼 밑에 예지 문제 있는데 잠깐 볼게요. 충돌 후 공비의 속력이 얼마인지 구하래. 그럼 일단 첫 번째 우리 위에 있는 거 우리 이거 1번으로도 풀어볼 거고 2번으로도 풀어볼 거거든. 자, 1번으로 풀게 되면은 가겠습니다. 첫 번째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 A는 속력이 현재 3m/s네요. 그럼 A 운동량은 1kg에다가 곱하기 3m/s 한 개 A의 충돌 전 운동량이고요. B는 처음엔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운동량이 없었지. 그 다음에 충돌 후에 A는 자 갈게요. 1kg에다가 자 조심해야 되는 거 있죠. 곱하기 속도 쌤 1m/s예요 라고 하면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걸 갖다가 플러스라고 뒀으면은 얘는 속도 마이너스라고 두셔야 되죠. 될까요? 그래서 그냥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두셔야 돼요. 될까요? 에다가 보태기 이제 어떻게 됩니까? B는 질량 2kg짜리가 몰라왔던 속도 V가 되었겠지. 요거 V 찾아달라는 거거든. 이게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 얘가 충돌 후 운동량의 총합은 같아야 됩니다. 라고 하시면은 숫자만 따서 계산할게요. 그럼 얘는 3 콜 마이너스 1 더하기 2V입니다. 라는 말이니까 따라서 넘어가면은 2V는 4입니다. 나올 거고요. V는 2m/s예요. 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뭘 할 수 있냐면은 A의 운동량 변화량과 B의 운동량 변화량은 이런 관계 있어요거든요. 그럼 A 같은 경우는요, 갈게. 자, A는 질량 1kg짜리였고요. A 속도 얼마 변했어요? A는 3m/s에서 마이너스 1m/s로. 그지? 마이너스 4m/s만큼 변했죠. 될까요? 그러면 A의 속도 변화량 마이너스 4m/s 넣어주시게 되고요. 이 콜 잡을게요. 마이너스에 B는요. 질량 2kg짜리고요. 얘는 우리 요 속도 구해야 되는 거지. 에다가 그럼 V 빼기 처음 속도 얼마였습니까? 그럼 얘 정지였으니까 0이었지. 얘랑 같습니다. 즉 얘가 1이고 2니까 얘가 마이너스 4면은 얘는 2여야겠네요. 될까요? 따라서 B는 속도가 2m/s만큼 변합니다. 라는 거지. 플러스 방향으로. 부호 반대니까는.
될까요? 자, 그러면 B는 0에서 2m/s 변했으니까 속도가 2m/s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얻은 결론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되겠습니까?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이었고요. 그 다음 뒤로 쭉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그렇지? 얘가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달걀이 있어요. 이 달걀은 둘이 질량이 같은 달걀이고요. 얘네 둘은 같은 높이에서 떨어집니다. 됐지? 그럼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얘가 떨어지기 직전, 여기 바닥이 있고 방석이 있는데 이 방석과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도는 같을 거예요. 그지? 같은 높이에서 둘 다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자유낙하하는 거기 때문에 됐죠? 해서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속도는 똑같을 거고 질량도 똑같기 때문에 지면에 도달하기 직전 운동량도 동일할 겁니다. 됐지? 그러고 난 다음에 바닥에 도달해서 얘가 뭐 할 거냐면은 정지할 거거든. 즉 운동량이 0이 될 거야. 얘도 마찬가지. 정지할 거니까 운동량이 0이 되겠지. 될까? 그럼 바닥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이 바닥에 떨어진 계란도 운동량이 MV에서 0이 됐고요. 방석에 떨어진 계란도 운동량이 MV에서 0이 됐어요. 즉 얘가 충돌 과정에서 두 달걀의 운동량 변화량은 동일합니다. 둘 다 MV에서 0 됐으니까는.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자, 일단 계속 할게. 이 운동량 변화량 우리가 다른 말로 적으면 얘가 충격량이었죠. 될까? 해서 충돌 과정, 즉 얘가 멈추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졌던 방석에 떨어졌던 결과적으로 이 두 달걀의 충격량은 동일하거든. 됐지? 자, 그럼 이 충격량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은 바닥에 떨어질 때는 시간이 짧은 거야. 멈출 때까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 방석에 떨어질 때는 얘가 충돌하고 난 다음에 멈출 때까지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럼 똑같은 충격량을 받으려면요, 시간이 짧은 애는 힘이라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시간이 긴 애는 힘을 조금만 받아도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값이 같아질 수 있겠죠. 될까요? 그럼 바닥에 떨어진 달걀은 시간이 짧은 대신 힘을 많이 받아서 깨졌고요. 그 다음 방석에 떨어진 녀석은 힘은 적게 받았지만 힘을 받은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단 힘 적게 받았죠? 그래서 계란 안 깨졌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댔거든? 이게 힘, 시간 그래프이기 때문에 넓이 찾으면 충격량이랬어. 그럼 얘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던 푹신한 방석에 떨어졌던 결과적으로 이 두 넓이는 같아야 되거든?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힘을 받은 시간이 A는 짧고요. A는 여기까지만 힘 받으면 되죠? 그죠? A가 아니고 바닥에 떨어진 녀석이죠. 무튼. 그 다음 방석에 떨어진 녀석은 힘을 받은 시간이 기네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 두 달걀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라는 거였죠. 될까요? 그래서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 즉 충격량, 다시 말해서 운동량 변화량은 서로 동일해야 되고요. 이때 힘을 받는 시간이 B, 요거 A랑 B로 돼 있으니까 좀 헷갈릴 건데 A가, 얘를 내가 A라고 할게요. 얘를 내가 B라고 할게요. 즉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녀석이 A고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녀석이 B예요. 됐지? 그럼 힘을 받는 시간이 B가 더 길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받은 힘의 크기는 A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였지. 될까요? 자, 그럼 그래프 아랫부분 넓이가 같으므로 달걀이 받은 충격량은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말이 바뀌는 게 맞아요. 달걀이 받은 충격량이 같으므로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같다가 좀 더 말이 더 맞는데 일단 뭐 같은 의미로 해석해 주시고요. 그럼 충돌 시간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받는 평균 힘은 작아질 수 있게 되죠. 될까요? 얘랑 항상 좀 비교시키는 게 있는데 얘는 위에 거는 동일한 충격량을 받을 때 될까?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이는 방향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거든. 즉 얘네들은 어디 이용되냐면은 안전장치에 이용되겠죠. 안전장치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로 예를 들면 범퍼나 혹은 뭐 이제 에어백이나 될까요? 이런 안전장치 이용되는 거고 밑에 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밑에 거는 얘는 충격량이 지금 여기서 동일한 충격량이라고 쓰는데 여기서는 충격량이 고정돼 있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힘을 크게 하거나 같은 시간 동안 혹은 시간을 길게 하거나 해서 충격량을 늘리는 방법이 얘네들은. 될까요? 그래서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거나 작용하는 힘이 클수록 즉 다시 말해서 운동량 변화량이 커지게 되는 거지. 충격량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운동량이 크게 변한다 라고 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대포를 쏠 때 포신이 길수록 얘들아 포신이 긴 것과 포신이 짧은 것 총을 가지고 예를 들더라도요. 권총이 있고요. 그래서 딱 봐도 권총이죠. 그 다음 기다란 샷건이 있어요. 이거 딱 봐도 샷건이죠. 됐어요? 자, 권총 안에도 총알이 있을 거고요. 요 기다란 총 안에도 총알이 있을 건데 권총에서 총알을 발사하면 총알은 여기서부터 요거 나올 때까지 힘 받죠. 근데 기다란 총에다가 힘을 쏘면 이제 총알을 쏘면은요. 여기서는 총알이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이 총 벗어날 때까지 이 긴 거리를 갖다가 힘을 다 받아야 되지. 됐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힘 받는 시간이 아주 짧을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힘 받는 시간이 길 겁니다. 그럼 안에서 내부에서 이 총알이 폭발력이 똑같다고 치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이 긴 쪽이 더 큰 충격량을 받게 되고요. 따라서 더 빠른 속력으로 총알이 튀어나갈 거고요. 따라서 총알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어요. 될까요? 그래서 얘는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야구공을 큰 힘으로, 그지? 야구공도 이게 그지? 이걸 방망이로 쳐야 되긴 한데 야구공을 방망이로 큰 힘으로 치면은 더 멀리 날아갑니다. 말 그대로 다시 충격량을 많이 받아서 운동량 배낭이 커지고요. 날아갈 때 운동량이 커지고요. 그래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될까요? 까지 정리하게 되면은 요 파트, 역학 파트는 끝이 났네요. 그죠?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역학 잘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파이널로 달려가야죠. 열공하세요.